새로운 문제입니다. 다음 기억, 니은, 지읒, 리을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억은 두 선분의 길이를 비교할 때는 자를 사용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두를 할 때는 자를 사용하지 않고 눈곱 없는 자를 사용하여 선을 긋거나 연장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습니다. 다음으로 니은은 A, B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선분 A 대 선분 C, D가 1대 3인 선분 C, D를 작두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같은 길이의 선분의 작두를 이용하여 세 개를 쭉 나열하여 작두할 수 있으므로 2번은 옳습니다. 다음으로 디귿은 한 각이 주어졌을 때 그 각의 크기의 2배인 것을 작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그 한 각이 주어졌을 때 그 한 각에 있는 한 변을 포함하는 다른 각으로 작두하여 한 각이 주어졌을 때 그 각의 크기의 2배인 것을 작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도 옳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을은 모든 각의 이등분선을 작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등분선을 작두하는 과정에서 모든 각을 작두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모두 가능하므로 리을은 틀립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니은, 디귿이 됩니다. 니은이랑 리을 설명 한 번 더 해주세요. 니은은 우선 선분 A, B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이제 선분 A, B 대 선분 C, D는 1대 3인 선분 CD를 작두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우선은 우리는 A, B를 같은 길이로 작두를 할 수가 있으니 그거를 3번을 나열을 하여서 1대 3인 선분 CD를 작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든 각의 이등분선을 작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등분선을 작두할 때 모든 각의 이등분선을 작두할 수 있으므로 이는 틀립니다. 따라서 답은 니은, 디귿이 됩니다. 우선 한 각이 주어졌을 때 그 각의 크기의 2배인 것을 작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좀 그려도 그럼요. 우선은 한 각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칩시다. 여기서 이제 그 크기의 2배인 것을 작두를 하려면 이 각 크기와 똑같은 각을 옆에다가 붙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이 변을 반칙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똑같은 각을 작두를 하여서 이렇게 옆에다가 한 선분을 기준으로 붙여놓으면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이는 2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귿은 옳습니다. 문제 설명 한 번 더 해주세요. 다음 중 작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예, 하는 거는 다 적용합니다. 모든 각의 이등분선을 작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등분선을 작두할 때는 모든 각의 이등분선을 작두할 수가 있으므로 이는 모두 가능합니다. 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리을은 틀립니다. 왜 모든 각의 이등분선을 작두할 수 있나요? 이등분선을 작두를 할 때 이렇게 각이 있으면 이 각을 이렇게 적당한
적당한 원을 그리고요. 그리고 이 교점을 기준으로 적당한 원을 하나를 더 긋고 이 점을 기준으로도 적당한 원을 하나를 더 그어줘서 이 교점에 맞게 각에서 선을 긋게 되면 이등분선이 작도가 되는 건데, 이 각의 크기가 어떻게 되든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작든 이것은 모두 작도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므로 모든 각의 이등분선을 작도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혜린이 나가세요. 문제입니다. 다음 기업부터 리을 중 오는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현 기업 두 전문의 길이를 비교할 때는 자를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작도를 할 경우에는 눈금 없는 자를 사용하고 그 용도는 선을 긋거나 연장 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기억은 맞지 않습니다. 다음 니은 선분 AB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선분 AB 대 선분 CD는 1대 3인 선분 CD를 작도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B의 상수를 이용하여 나타내게 되면 선분 CD는 선분 AB의 3배와 같기 때문에 선분 AB의 길이를 그대로 3번씩 그리면 선분 CD의 길이를 작도할 수 있기 때문에 B는 맞습니다. 다음으로 디귿 한 각에 주어졌을 때 그 각의 크기의 2배인 것을 작도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뭐죠? 왜 바뀌었을까요? 다시 질문하세요. 앉아서. 오늘은 이제 각이 주어졌다고 하였으니까 이 크기를 내겠습니다. 이게 각이 주어졌는데 이 각을 작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 각을 작도를 하려면 한 적당한 원을 그리고 뭐 이 점에서 이렇게 하나를 긋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같은 방법으로 옆에다가 이제 붙여주면 이렇게 한 변을 기준으로 하는 두 각이 작도가 되므로 그럴 때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2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설명하는 거 그대로 다시 가면 될까요? 맡긴 부분부터입니다. 맡긴 부분부터입니다. 우선 한 각이 위와 같이 주어졌을 때 이 각의 중심에서 적당한 원을 그린 후에 그 원에서 각의 밑변과 만나는 점에서 다른 편까지 컴퍼스를 이용하여 그 길이를 컴퍼스를 이용하여 길이를 같은
두 배인 각을 작도할 수 있기 때문에 디귿은 옳게 됩니다. 리을에서는 모든 각의 이등분선을 작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는데 그냥 설마 당연히 되지. 네? 당연히 된다. 한 각이 주어졌을 때 중심에서 적당한 원을 하나 그린 후에 각의 밑변에서 기준으로 원을 적당하게 하나 그립니다. 또 각의 위쪽 변에서도 적당한 원을 하나 그리고 거기에서 겹친 부분을 점으로 하여 선을 그리게 되면 각의 이등분선이 완성되므로 그 각의 이등분선을 작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각에서도 이 방법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이등분선을 작도할 수 있기 때문에 리을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이 중 맞는 것은 리을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리을의 경우 적당한 원의 길이, 적당한 각, 적당한 원의 길, 원의 일부, 거기엔 조건이 없어? 그냥 아무 원이나 그려도 돼? 각의 각의 중점을 기준으로 적당한 원을 그리는. 적당한 원의 일부를 그렸잖아,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도 원의 일부를 또 그렸잖아. 그냥 그리면 되는 거야? 아무런 조건이 없냐고. 아까 처음에 그 각의 중점을 기준으로 적당한 원을 그렸었잖아요. 그때 각의 두 선분에 겹치는 점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 두 점을 기준으로 각각 약 절반 정도 각각 적당하게 원의 일부를 그리고 그 겹친 점을 중점으로부터 이루게 되면 이등분선을 작도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의 의미가 뭔데? 어느 정도 범위까지가 적당한 거야? 약 절반 정도. 약 절반 정도? 겹치게? 지호야, 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알고 있는 거지? 이제 어느 정도 해야 이등분선을 작도할 수 있는지. 지금 원의 일부를 3번 작도를 했단 말이야. 예. 3개 다 모두 길이가 달라도 돼? 아니요. 이거 재우가 나가서 설명해봐. 다시 좀 봐야 돼요. 일단 각의 교점에서 이거는 그냥 적당하게 아무렇게나 일부를 먼저 그리고 생긴 교점 밑에 교점부터 하자면 여기서 원의 일부 원과 여기서 처음에 그렸던 원과 두 번째 그릴 원을 그리면 교점이 생기는데 그 교점이 절반 정도 간 정도로 원을 그리고 이 원의 반지름과 길이가 같은 원을 위쪽 교점을 기준으로 또 그리면 총 3개의 원의 일부가 한 점에서 만나는데 이걸 쭉 이으면 각이 이등분선이 됩니다. 그 소리죠? 적당한 원을 그리되 컴퍼스가 움직여서 서로 다른 길이가 주어진다면 각의 이등분선이 만들어지지 않죠. 태근이 다시 설명하세요. 이 문제 설명부터 할까요? 아니요, 지금 해당되는 부분.
각이 주어졌을 때 그 각의 중점에서 원을 하나 그리고 잠깐만, 각의 중점이 아니라 그냥 중심이야. 각의 중심 중점은 뭐야? 중심이 되는 점. 아니야. 성분의 무게를 절반으로 나눌 수 있는 점을 중점이라고 얘기를 해. 달라? 하나 더 해볼까요? 우선 각의 중심의 기준으로 원의 일부를 그리고 그 원의 일부에서 각의 두 변과 겹친 두 점을 그리고 우선 밑변에 있는 점을 예시로 들자면 밑변에 있는 점에서 각의 약 절반 정도까지 컴퍼스를 벌리고 거기서 원의 일부를 그립니다. 또한 그 길이 그대로 다른 각의 위쪽에서 겹친 면에서 점에서 그대로 컴퍼스로 다시 원의 일부를 그리게 되면 원 3개가 그려지고 거기서 겹친 점이 하나 생기게 되는 교점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이 각의 중심에서 선을 그어 그 점을 지나는 선을 긋게 되면 그 각의 이등분선을 완성할 수 있고 다른 각들에도 이 방법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모든 각의 이등분선을 작도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리을은 틀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원의 일부를 작도를 할 때는 조건이 뭐라고? 다 같은 무엇이? 반지름의 길이가 같게 해야 되겠지. 그리고 지금 저 원의 일부가 세 군데 겹치지 않아도 되잖아. 꼭 겹쳐야 하니? 겹치게 만드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 예, 저 2개만 겹치면 돼요. 그렇습니다. 저 라인에도 겹치지 않아요? 저렇게 작도를 할 수 있으면 정말 정확한 사람인 것 같아. 와, 됐어? 혜린이 문제로 가자. 반지름의 길이 1086번 문제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3cm의 원뿔이 있을 때 이 원뿔을 점 5를 기준으로 돌릴 때 3바퀴를 돌린 후 원점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때 이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이 원뿔의 꼭지점을 원 5의 중심에 고정해두고 3바퀴를 돌려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원뿔의 모선의 길이는 즉 원 5의 반지름의 길이와 같습니다. 따라서 원뿔이 원 5를 돌 때 반지름의 길이는 어디에서든 모두 길이가 같기 때문에 돌다 원뿔이 점 5를 중심으로 돌다가 원뿔 모선이 원 5의 원주에 닿는 한 부분을 점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즉 선분 5의 즉 모선은 원 5의 반지름 즉 X라고 하게 되면 우선 원뿔 밑면의 원주는 6파이고 이때 3번을 돌리고 원래 제자리로 들어왔기 때문에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즉 이 원 5의 원주가 될 것이고 이는 즉 2x파이가 됩니다. 즉 18은 2x이기 때문에 x는 9cm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즉 원뿔의 모선의 길이가 됩니다. 밑면의 넓이는 3제곱파이 즉 9파이 제곱센티미터이고 옆면의 넓이는 파이 RL 즉 3 곱하기
건널비는 9파이 플러스 27파이 즉 36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6파이가 됩니다. 이때 여기서 원뿔의 옆면의 건널비가 파이 r L인 이유는 우선 원뿔을 전궤도로 만들게 되면 이 모양과 같고 이 원뿔의 옆면에서 옆면도 한 옆면 즉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를 L 즉 모선이라 하고 원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중심각의 크기를 X로 두게 되면 원주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기 때문에 이를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2파이 L 곱하기 중심각인 360분의 X는 반지름의 길이가 얼cm인 원의 원주 즉 2파이 R과 같고 2파이가 약분되면 R은 L 곱하기 360분의 X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중심각 또한 넓이의 정비례하기 때문에 파이 L 제곱 곱하기 360분의 X는 L 곱하기 L로 나타내게 되면 파이 곱하기 L 곱하기 L 곱하기 360분의 X가 나오고 이때 L 곱하기 360분의 X는 아까와 같이 R과 같기 때문에 따라서 파이 R L이 옆면의 넓이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 설명부터 x가 9cm라는 것까지 다시 설명해주세요. 386번 문제입니다. 반지름의 길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cm인 원뿔이 원 5에서 점 5를 기준으로 돌았을 때 원뿔이 점 5를 중심으로 세 바퀴를 돈 후에 제자리로 온다고 합니다. 이때 이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원뿔의 꼭지점은 원 5의 중심인 점 5에 있고 원뿔 즉 원주 쪽으로 점 5를 중심 원 5에 원주를 돌고 있기 때문에 원뿔의 모선의 길이는 즉 원 5의 반지름과 같게 됩니다. 한 원의 반지름은 어느 부분에 있든 모두 길이가 같기 때문에 원뿔이 돌 때 한 부분을 원주와 원뿔이 만나는 한 점을 점 A라고 하게 되면 3분 5A 즉 모선은 원 5의 반지름과 같고 이를 X로 두고 식을 나타내게 되면 우선 원뿔의 밑면의 원주는 3 곱하기 2파이 즉 6파이 cm이고 원 5의 원주는 원뿔의 원주가 세 바퀴를 돌고 제자리로 왔기 때문에 곱하기 3을 하게 3, 즉 18파이 cm가 나오고 이는 즉 원 5의 원주와 같기 때문에 2x 파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분하게 되면 18은 2x가 되고 따라서 x는 9cm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이는 원뿔의 모선이 됩니다. 저희 6파이 곱하기 3은 원뿔이 6파이가 원뿔의 밑면에 원의 지름이잖아요. 아니 원주잖아요. 근데 거의 곱하기 3을 해서 돌아왔다면 큰 원의 원주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원뿔이 있을 때 밑면의 원의 반지름이 3cm인 원뿔이 있을 때 이 원뿔이 세 바퀴를 돌아 점 5를 중심으로 세 바퀴를 돌아 원 5를 돌았다고 합니다. 이때 이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먼저 이 원뿔의 원의 원주 중 하나인 점 A를 찍고 점 O와 연결을 하면은 성분 OA는 이 원뿔의 보선이 됩니다. 이는 원 O의 반지름과 같고 이 반지름을 x라고 하고 식을 세운다면 먼저 이 원뿔의 밑면이 원이기 때문에 밑면의 원주는 3고 반지름이 3cm이기 때문에 2파이 r은 6파이가 돼서 6파이가 이 원의 밑면의 원주가 되고 총 3바퀴를 돌았다고 했기 때문에 곱하기 3을 했을 때 이 원의 원주가 2x파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8파이가 2x파이이기 때문에 파이를 모두 나눠준다면 18은 2x가 돼서 x는 9cm가 됩니다. 따라서 원 5의 반지름은 9cm가 되겠습니다. 또 이 원뿔의 모선인 선분 5A도 9cm입니다. 이제 밑면의 넓이를 구하자면 반지름이 3cm이기 때문에 3의 제곱파이는 9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되겠고 옆면의 넓이는 모선의 길이인 9파이 옆면의 넓이는 반지름인 3cm와 옆면의 밑면의 모선의 길이인 바꾸세요. 다시 질문 받습니다. 옆면의 넓이가 밑면의 반지름 곱하기 모선의 길이인데 아까 모선의 길이가 9cm였는데 왜 옆면의 넓이가 3 곱하기 9파이인가요? 원뿔에서 연면의 넓이 식이 파이 r l이잖아요. 이는 즉 파이 곱하기 r 곱하기 l이고 r 곱하기 9파이 즉 원뿔 모선의 길이가 9cm였고 거기에 파이까지 곱해져서 3 곱하기 9파이가 된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일단 원기둥의 옆면의 넓이는 r을 밑면의 반지름 l을 모선의 길이라고 했을 때 파이 r l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일단 먼저 원주의 길이는 이제 원뿔을 전개도로 나타내자면 이 큰 부채꼴과 작은 밑면인 원이 있습니다. 이때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와 정비례하기 때문에
파이 r l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r은 3cm 3이고 l은 9이고 9에 파이가 붙어서 3 곱하기 9파이로 나타낼 수 있고 이는 27파이입니다. 따라서 옆면의 넓이와 밑면의 넓이인 9파이와 27파이를 더하면 36파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평행사변형 ABCD가 있을 때 선분 DC의 연장선과 각 BAD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점 F라고 찍었습니다. 이때 점 G와 C를 이어 각 X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각 X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또 4각 DAB는 5각 ABC이고 각 GCF는 3각 ECG입니다. 먼저 4각 DAB는 5각 ABC라는 조건을 이용하자면 각 DAB와 각 ABC의 합은 180도입니다. 그 이유는 평행사변형을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은데 여기서 각 BAD와 각 DCB가 크기가 같고 각 ABC와 각 CDA의 크기가 같습니다. 이때 평행사변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360도이기 때문에 절반인 180도가 각 DAB와 각 ABC의 합이 되겠습니다. 이때 각 DAB 대 각 ABC는 5대4로 나타낼 수 있고 각 DAB를 비례배분하여 구하자면 180 곱하기 5와 4의 합인 9분 9 그리고 각 DAB는 그 중에 5만큼 차지하기 때문에 곱하기 9분의 5를 하여 100도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점은 50도가 됩니다. 그리고 각 ABC는 180도에서 100도를 뺀 80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변이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각 GFC는 이렇게 Z가 그려져서 C가 그려져서 억각으로 50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BAE에서 E가 50도이고 각 EBA가 80도이기 때문에 각 AEB를 구하자면 50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각 GEC는 막곡지각으로 크기가 같기 때문에 50도를 나타낼 수 있고 삼각형 EFC에서 보자면 각 EFC는 50도이고 각 FEC는 C도 50도이기 때문에 각 ECF는 80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각 GCF가 3각 ECG라고 했기 때문에 각 ECF는 각 GCE가 총 3개 들어간 4개가 들어간 4각 ECG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4각 ECG가 80도이기 때문에 각 ECG는 20도가 됩니다. 그럼 각 GCF는 60도가 되고 각 GCF가 60도, 각 GFC가 50도이기 때문에 삼각형의 내각의 합인 180도에서 총 60도와 50도를 뺀 70도가 각 X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각 동그라미가 50도라는데부터 엄마 천천히. 일단
AG는 이 각의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점각은 50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BAD가 100도라면 각 ABC는 80도가 됩니다. 그리고 각 GFC를 보자면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변이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선분 AB와 선분 DF는 서로 평행합니다. 따라서 억각으로 각 BAF가 각 CFG와 크기가 같으므로 각 GFC는 50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BEA를 보자면 각 BAE가 50도이고 각 ABE가 80도이기 때문에 각 BEA는 50도가 됩니다. 그리고 막곡지각의 성질로 각 FEC도 50도가 되므로 삼각형 FEC를 보자면 각 GCF가 3각 ECG라고 했기 때문에 각 ECF는 각 ECG가 4개 들어간 4각 ECG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각 ECG가 80도이기 때문에 각 ECG는 20도로 나타낼 수 있고 각 GCF는 60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각 GCF가 60도이고 각 GFC가 50도이기 때문에 총합은 110도이고 180도에서 110도를 뺀 70도가 각 X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네, 특유배. 따라서 AGB는 50도, 거기가 각 AG 잘못했다. AEB가 되겠습니다. 질문 없어?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평행사변형 A, B, C, D에서 각 A를 이등분하는 각 A의 이등분선인 각 A의 이등분선인 선분 A1을 보고 그 A의 연장선인 연장선과 선분 DC의 연장선에 만나는 점인 F를 찍고 연장선은 뭐라고 하지? 점을 F라 하고 그리고 그 선분 EF의 점C를 찍어서 선분 GC를 만들었고 여기서 사각 DAB는
O각 A, B, C일 때 C고 또 각 GCF는 삼각 ECG일 때 X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평행선의 내각의 크기 합은 360도가 되는데 평행선 마주보는 주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여기서 나누기 2를 해주면 이 각 D와 각 C의 크기가 빠지게 되므로 각 A 플러스 각 B가 되므로 이는 180도가 되고, 그리고 아까 사각 DAB는 5각 ABC라고 했으니 각 DAB 그리고 각 ABC의 합은 180도. 그리고 아까 말한 식을 비례식으로 나타내보면 각 DAB의 각 ABC는 5대 4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DAB를 구하기 위해서 비례분을 해보면 180 곱하기 이 두 수의 합, 즉 9분의 그리고 DAB가 차지하는 양, 비율, 5를 분자로 하여 곱해주면 약분이 되어 100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각 DAB는 100분인데 이때 각 DAE와 각 DAE의 크기가 같으므로 이 각 점은 50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DAB와 각 ABC의 합도 180도라고 하였으니 각 ABC도 80도가 180-100, 즉 80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각 GFC는 각 BAE와 억각인 관계로 각 EFC도 50도가 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 각 BAE와 각 ABE가 각각 50도와 80도라고 하였으므로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 즉 각 AEB는 180-130, 50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는 각 GCEG와 막북지방의 관계이므로 둘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각 CEG가 50도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 BAE와 각 EFC는 억각이므로 둘의 크기는 같으므로 각 CEG와 각 EFC는 C의 합은 50 플러스 50, 즉 100도이고, 그렇게 되면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것을 이용하여 각 ECF는 180-100, 즉 80도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GCF는 삼각 ECG라고 하였으니 이 각 ECF는 사각 ECG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ECG는 80 나누기 4, 즉 20도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각 GCF는 80에서 20을 뺀 값이 60도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각 GFC가 50도이므로 180에서 60 삼각형 내각의 또 180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여서 180에서 60과 50을 뺀 값인 70이 각 X의 크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70도입니다. 180 마이너스 괄호를 치게 되면 60 마이너스 50. 플러스를 해야 돼. 조심해, 너 틀리면 엄청 얘기해. 적어지는 것도 못하고. 아주 잘 발견했어. 됐어요? 수원아,
R은 이 작은 윗면의 반지름이고요. 그리고 L이 이제 그 호의 반지름의 그 길이일 때 잠깐만. 호의 반지름의 길이? 호를 이제 한 원으로 했을 때 그 반지름의 길이일 때 이제 우선은 혹시 다시 설명할까요? 네, 다시 설명합니다. 질문을 하세요. 네, 그 파이 R L 그 어떻게 그런 공식이 나오는지 설명해 주세요. 우선 원뿔의 연달비를 구하는 파이 R는 좀 원뿔을 전개적으로 만들게 되면 반지름의 길이가 R 그리고 우선의 길이가 L 그리고 전개적으로 만들었을 때 원뿔의 옆면은 즉 부채꼴이 될 것이고 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x도라고 하게 되면 중심각의 크기에는 넓이와 원주가 정비를 하고 우선 원주에 대한 식을 먼저 쓰게 되면 파이 RL 곱하기 중심각의 360분의 x는 윗면의 원주인 2파이 R과 같습니다. 이때 2파이가 약분되어 R은 L 곱하기 360분의 x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넓이도 정비를 하기 때문에 넓이에 대한 식을 쓰게 되면 파이 R 제곱 곱하기 중심각의 360분의 x는 파이 곱하기 R 곱하기 파이 곱하기 L 곱하기 L 곱하기 360분의 x가 되고 아까 말했듯이 R은 L 곱하기 360분의 x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L 곱하기 360분의 x를 R로 바꿔서 따라서 파이 RL이 옆면의 넓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R은 L 곱하기 360분의 X 밑에부터 한번 다시 우선 부채꼴에서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를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원주와 넓이입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는 원주에 대해서 아까 식을 썼고 그래서 이제 넓이에 대해 식을 쓰게 되면 파이 RL이 즉 반지름의 길이가 L이 큰 원의 넓이이고 여기서 중심각의 크기가 X도인 부채꼴이기 때문에 곱하기 360분의 X를 하게 되고 L 제곱은 즉 L 곱하기 L이므로 나타내게 되면 파이 곱하기 L 곱하기 L 곱하기 360분의 X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까 원조에서 했듯이 R은 L 곱하기 360분의 X2이므로 L 곱하기 360분의 X를 R로 바꾸어 옆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파이 RL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원뿔을 전개도를 그려보면 작은 원 하나와 부채꼴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부채꼴을 큰 원으로 만들었을 때 반지름을 L이라고 하고 그리고 윗면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중심각을 X라고 했을 때 이 우선은 이 부채꼴의
차원 원의 원주의 길이와 같으므로 2파이 r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2파이가 둘 다 양변에서 2파이가 사라지게 되면 똑같이 사라지게 되면 이제는 r은 l 곱하기 360분의 x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선 그래서 넓이를 구하는 식을 써보면 파이 l 제곱 곱하기 360분의 x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식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파이 곱하기 l인데 그 파이 곱하기 l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썼던 l 곱하기 360분의 x를 가져오게 되면 어쨌든 이 식은 이제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l이 되는 것이므로 근데 여기서 l 곱하기 360분의 x가 r이 되므로 이는 파이 곱하기 l 곱하기 r 즉 파이 r l이 되는 것입니다. 저 식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라고 했지? 유도할 수 있게 가능하게 만들어준 조건. 그 중심각의 크기, 넓이와 원주 그 호의 길이가 무조건 정비례하는. 그래서 3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조건 가하나 다가 있을 때 얘 중 가능한 삼각형의 개수를 모두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조건 가에서는 2등변 삼각형이라고 하였고 나에서는 둘레의 길이는 24이다. 마지막으로 다에서는 세 변의 길이는 자연수이다 라는 조건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2등변 삼각형 우선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다른 한 변의 길이의 합보다 무조건 커야 하므로 이를 이용하면 2등변 삼각형으로 두 변의 길이는 같으니 6, 12는 안 되고요. 12, 12, 0도 0이 포함되어 있으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가능한 것들이 그 가지수가 답이 된다는 건데 여기서 그러면 7, 7, 10, 8, 8, 8 점점점 해서 길이가 같은 두 변이 1씩 늘어나게 만들어서 12, 12, 0이 안 된다고 하였으니까 11, 11, 2까지 가보면 이는 모두 5개가 되므로 답은 5개입니다. 우선은 그 삼각형은 2등변 삼각형이니까 우선 두 변의 길이가 같아야 하고요. 이제 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다른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무조건 작아야 하죠. 그래야지만 삼각형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6, 6, 12는 이 길이가 같으니까 6 더하기 6은 12가 되니까 안 되고요. 그리고 12, 12, 0은 한 변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안 됩니다. 따라서 이 사이에 있는 것들, 즉 6, 6, 12보다는 그 2등변의 길이가 크고 그리고 12, 12보다는 길이가 같은 변의 길이가 짧은 것의 상속상을 모두 구해보면 7, 7, 10, 8, 8, 8 점점점해서 길이가 같은 두 변의 길이를 1씩 늘려가면서 해보면 12, 12, 0이 안 된다고 하였으니까 11, 11, 2까지가 딱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는 7, 7, 10, 8, 8, 8 그리고 9, 9, 9, 6 해서 점점점 가면 11, 11, 2까지 총 5개가 나오게 되므로 답은 5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되었나요? 됐어요? 다음은 누구 살지? 태린 살지? 태린 말해. 3번 문제입니다. 조건 가하나 다를 모두 만족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조건 가에서는 이는 삼각형이라 하고 나에서는 둘레의 길이가 24,
4에서는 세 변의 길이는 모두 자연수라고 합니다. 우선 삼각형의 성질에서는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다른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등변 삼각형 또한 조금 가나다를 만족하는 삼각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등변 삼각형이 조건 가해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였는데 정삼각형 또한 이등변 삼각형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삼각형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 때 6, 12가 되는 삼각형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이는 6 더하기 6은 12로 같아짐으로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또한 12, 12, 0이 될 수도 있는 12, 12, 0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cm가 되는 것은 안 됩니다. 따라서 이 사이에 있는 변들을 가진 삼각형을 만들면 7, 7, 10 혹은 정삼각형인 8, 8, 8 등으로 11, 11, 2까지 모두 총 5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개가 되겠습니다. 승원이 4번 다시 하자. 네. 승원이 4번 하고 제가 저거로 넘어가면 3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정삼각형 ABC에서 3분 AB 위에 점 D를 잡고 그리고 3분 변 AC의 연장선과 점 D가 D의 연장선이 만나도록 점 1을 찍고 그리고 선분 BC와 그 선분 DE의 교점을 F라고 할 때 F라고 하고 그리고 선분 DE의 길이는 17cm 그리고 선분 CE의 길이와 선분 DB의 길이는 각각 5cm라고 할 때 선분 DF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이렇게 선분 CE가 평행하고 점 D 위를 지나는 점 D를 지나는 직선 L을 이렇게 그어보면 우선은 그리고 이 선분 BC와 만나는 점을 점 G라고 해보면 각 DGB와 각 ACB는 동위각으로 크기가 같아지고 그러므로 이 삼각형 DGB는 우선은 이 각 DBG가 60도 그리고 각 DGB도 60도 따라서 나눈 각도 60도이므로 정삼각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삼각형 DGF와 이때 삼각형 DGF와 그리고 삼각형 ECF가 합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일을 설명해 보면 우선 이 각 GDF와 CEF는 억각으로 크기가 같고 같은 방법으로 각 DGF와 ECF도 억각으로 크기가 같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여기 선분 CE가 5cm, 삼각형 DBG는 정삼각형이므로 한 변이 5cm니까 선분 DG 역시 5cm. 따라서 이는 AS의 합동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변은 변 DF와 변 FE는 대응변이므로 길이가 같습니다. 따라서 선분 DE가 17cm일 때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선분 DF의 길이가 나오게 되므로
17 곱하기 2분의 1, 즉 2분의 17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분의 17cm입니다. 좋습니다. 선생님 잘하는데 진짜. 질문 있나요? 혜린이 질문. 삼각형 DBH가 정사각형인 이유에 따라서 맞나요? 우선은 이 각 DBG하고 각 ACB하고 NCB하고 각 DGB하고 이 평행선이니까 동의각입니다. 따라서 크기가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정삼각형 ABC라고 했으니까 이 각 ACB의 크기는 60도입니다. 근데 동의각이면 각 DGB의 크기는 60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각 ABC는 삼각형 ABC의 한 각이므로 이건 60도입니다. 여기서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이므로 각 DBG는 60, 각 DGB도 60. 따라서 남은 각 BDG는 60도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삼각형 DBG는 정삼각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나갑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정삼각형 ABC가 있을 때 선분 AB에서 점 B부터 5cm 떨어진 지점에 점 D를 찍고 그리고 선분 AC에서 점 C에서 5cm 떨어진 지점까지 연장선을 긋고 점 E를 잡습니다. 이때 점 D와 E를 이었을 때 선분 DF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선분 AE와 평행한 직선 L을 점 D를 지나게 그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각 DGB와 각 ACB는 동의각으로 각의 크기가 같고 그리고 각 DGB는 60도가 되고 또 각 DBG도 정삼각형의 한 각의 크기이기 때문에 60도가 되어서 각 BDG도 60도가 되므로 삼각형 DBG는 정삼각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면 각 삼각형 DGF와 삼각형 ECF가 합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각 GFD와 각 CFE가 막곡제각으로 각의 크기가 같고 그리고 선분 CE와 선분 DG는 5cm로 길이가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삼각형 DBG가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선분 DG도 5cm가 됩니다. 그리고 각 DGF와 각 ECF는 직선 L과 직선 AE가 평행하기 때문에 엇각으로 크기가 같습니다. 따라서 이 두 삼각형은 ASA 합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분 DE가 17cm라고 했기 때문에 선분 DF와 선분 EF는 길이가 같습니다. 따라서 17cm의 절반인 선분 DF는 2분의 17cm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아요. 자, 2번 문제입니다. 각 XOY의 직각인 XOY의 3등분선을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1번부터 보자면 선분 OP와 선분 OQ는 길이가 같다고 했습니다. 이때 니은은 점 O를 중심으로 부채꼴을 하나 그렸는데 원의 일부인 부채꼴을 하나 그렸는데 이 부채꼴을 끝까지 완성한다면 선분 OP와 선분 OQ가 이 원 O의 반지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은 맞고 그리고 2번은
2번을 하기 전에 3번부터 보자면 각 AOQ와 AOQ는 60도라고 했습니다. 각 기역에 의해 만들어진 직선은 이제 90도를 총 3등분하는 선이기 때문에 각 AOQ는 90도의 3분의 2, 60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을 맞고, 그리고 다시 2번을 보자면 선분 AQ와 선분 BP는 길이가 같다고 했습니다. 이 둘은 각각 중심각이 60도인 부채꼴의 현의 길이와 같기 때문에 이 둘의 길이는 같습니다. 그리고 4번은 각 POQ가 30도라고 했습니다. 각 POQ는 기역에 의해 만들어진 90도의 3등분 각이기 때문에 90 곱하기 3분의 1을 하여 30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은 작도 순서는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했습니다. 기역이 이 각을 3등분하는 선인데 가장 먼저 그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그림은 직각인 각 x, o, y를 3등분하는 과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각 x, o, y 90도인 각 x, o, y를 3등분하는 작도 과정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소문 됐어? 소문 나가? 소문이 생각보고 다시 질문해?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직각인 각 XOY를 3등분선으로 XOY의 3등분선을 작도하는 과정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선 1번은 선분 OQ라고 했는데 여기 OP와 OQ가 있는데 여기는 점 O를 중심으로 니은인 원의 일부를 그렸는데 이 원을 그대로 계속 따라가면서 큰 원을 만든다면 이 선분 OQ와 선분 OQ는 둘 다 원의 반지름 중 하나가 되므로 두 선분의 길이는 같습니다. 다음으로 2번을 하기 전에 2번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3번부터 알아보자면 3번은 각 AOQ는 60도라고 했는데 이 각 XOY는 직각 즉 90도이고 이 기역 두 개가 이 90도를 3등분하고 있으므로 그 3등분한 것 중에 두 개를 나타내는 각이 바로 AOQ이므로 이는 90 곱하기 3분의 2 즉 60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보한 각 AOQ는 60도 그리고 그렇게 되면 각 POB도 60도 왜냐 60도 따라서 이 현의 길이는 현 H와 현 PB의 길이는 BP의 길이는 같게 됩니다. 4번은 각 POQ가 30도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역은 둘 다 90도를 3등분하는 선이므로 그 3등분한 것 중에 하나는 90 곱하기 3분의 1, 즉 30도가 나오게 됩니다. 5번은 작도 순서가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하였는데 이 작도 순서가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게 된다면 기역은 이 작도한 것의 결과물인데 결과물부터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과정을 설명한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5번이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선생님 공부는 해결됐어? 이번에 아까 밑에다가 그걸 적었었는데 얘기했다고 왜 그거 적었어? 그래도 하나
같이 정사각형 A, B, C, D와 그리고 A, B, C, D에서 한 변의 길이가 6cm인 정사각형 A, B, C, D에서 대각선의 교점을 O 그리고 그 점 O를 한 점으로 하는 정사각형 OEFG를 한 번 더 그렸습니다. 여기서 사각형 OICH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삼각형 OHC와 OIB의 넓이는 합동인데 그 이유를 알아보자면 우선은 각 OCH와 각 OBI는 둘 다 90도를 대각선으로 나눈 정사각형에서 90도를 대각선으로 나눈 크기이므로 45도로 크기가 같습니다. 다음으로 선분 OB는 선분 OC와 길이가 같다고 했는데 이도 각각의 대각선을 2분의 1배 한 것이므로 길이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BOI는 각 COH라고 했는데 이는 모두 우선은 COH는 이 각 EOG 즉 90도에서 각 IOC를 뺀 값이고 그리고 각 BOI는 이 각 BOC에서 각 IOC를 뺀 값이 되므로 둘 다 90도에서 IOC를 공통으로 뺀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삼각형은 AS에 합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 OCH를 그대로 OBI에 붙여보면 꼭 들어맞으므로 사각형 OICH의 넓이는 삼각형 BOC의 넓이와 같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삼각형 BOC의 넓이를 구하게 되면 한 밑면인 6 그리고 높이는 한 면이 6에서 나누기 2, 즉 3. 여기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2분의 1을 마지막에 꼭 곱해줘야 하므로 3 곱하기 3, 즉 9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9제곱센티미터입니다. 문제 설명. 우선 한 면이 6cm인 정사각형 A, B, C, D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정사각형 안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하고 그 O를 한 점으로 하는 또 다른 정사각형 OEFG를 약간 기울여서 그렸습니다. 이때 사각형 OICH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쪽은 한번 했었던 거죠. 5번 문제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6cm인 정사각형 ABCD에서 정사각형 안에 대각선의 교점을 점 O라고 하고 점 O를 정사각형의 한 점으로 하는 정사각형 OEFG를 살짝 기울여서 그렸다고 합니다. 이때 사각형 OICH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삼각형 OHC와 삼각형 OIB는 서로 합동인데 우선 각 OCH와 각 OBI는 정사각형에서 대각선은 즉 그 정사각형의 한가의 크기인 90도의 이등분선과 같기 때문에 이 두 각의 크기 모두 45도로 같고 선분 OB와 선분 OC 모두 대각선 점 O가 정사각형 대각선의 중점이므로 이 두 선분의 길이 또한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각 BOI와 각 COH는 우선 각 BOI는 대각선의 한가의 크기인 90도에서 각 IOC를 뺀 값과 같고 각 COH는 정사각형 한가의 크기인 90도에서 각 IOC를 뺀 값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두 삼각형은
중에서 삼각형 OCH와 삼각형 OBI는 서로 합동이기 때문에 삼각형 OCH 대신 삼각형 OBI를 넣게 됩니다. 자리를 옮기게 되면 삼각형 OBC의 넓이를 구하는 값과 같습니다. 삼각형 OBC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은 우선 밑면의 넓이가 6cm이고 높이는 점 O는 대각선의 중점이면서도 점 O가 대각선의 중심이기 때문에 삼각형 OBC의 높이는 3cm가 되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식에서 곱하기 2분의 1을 곱하기 때문에 2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을 하여 약분돼서 9제곱cm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9제곱cm가 되겠습니다. 합동인 두 삼각형의 대형적 순서대로 잘 바랍니다. 오, 잘했어요. 자, 이제 각자의 문제로 마지막 걸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자. 다 했잖아? 그치? 네. 정신 나가있고. 물어보세요. 정신차려. 생각보다 밝네. 눈 보는 건 예제가 아니야? 구독 안 들어가서 다행이다. 아, 질거 좀 많네요. 열심히 했었는데. 생각보다 속도네. 이거 정말 잘하는구나. 혜인아, 글씨를 크게 좀 써줄래? 이렇게 계산할 때? 마지막 문제니까 그림을 좀 크게 그리도록 할게요.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를 먼저 해야 되나? 밑에 밑변을 선생님, 저는 몇 번을 하나요? 저는 마지막에 그림을 매우 크게 유튜브에 배너에서 이 그림 보고 넌 보이겠다. 기준을 정해. 예. ABC를 먼저 정해. ABC 먼저 할까요? 그렇지. 기준으로 정상적한 걸 나오자. 저희가 좀 크게 그릴까요? 다시. 썸네일은 걸 많이 해요. 진짜 얼른 풀어. 안 된다.
뭔지 걸러서 봐야죠. 나오는군요. 선생님 걸러서 봐야죠. 얘를 제가 예. 이 삼각형이잖아. 예. 이 삼각형을 아, 한 개씩.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여기까지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올라가야 돼요. 여기 각이 보이려고. 아, 그 정도면 딱 되겠네요. 아, 저는 곡선으로 그리는 거군요. 정말 쉽다. 그래도 나쁘지 않았지만 굉장히 나쁘네. 그냥 앞으로 시작한 거는 되게 나왔잖아. 속좀 하나 할 것이야. 저거는 소준 시간 갖다 뽕뽕 거야. 제가 오늘 저녁을 못 먹어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그 카페인데 컵라면을 하나 먹고 왔는데 나가서 사 먹는 것보다 맛있더라고요. 컵라면 역시 맛있어요. 혜진이가 해결을 하고 있죠? 이게 세 번째라고? 세 번째 틀려서 세 번째를 떼지.
7번 문제입니다. 이 그림은 어떤 원뿔대의 옆면에 어떤 원뿔대의 전개도에서 옆면에 해당되는 부분일 때 이 원뿔대의 건널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이 옆면에서 중심가의 크기가 150도이고 50도인 큰 부채꼴에서 그 호의 길이가 28cm일 때 원뿔대에서 큰 밑면의 원주는 즉 20파이와 같습니다. 따라서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게 되면 20파이 곱하기 원주를 구할 때에는 2파이 얼이기 때문에 이가 약분되면서 곱하기 2분의 1파이가 되어 20파이 곱하기 2분의 1파이 즉 10cm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원뿔대에서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성분의 길이를 구해야 하는데 원뿔대에서 그 18cm를 포함한 18cm와 점선의 길이까지 포함한 그 길이를 L이라고 할 때 호의 길이 20파이는 360분의 150 곱하기 2파이 L이 20파이가 되고 따라서 L은 20파이 곱하기 약분되어 12분의 6파이 또다시 약분되어 24파이 cm가 됩니다. 뭐하고 뭐가 약분된 거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다시 찾아보는 중. 저기 어때요? 나도 보세요.